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호남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투표율 92%. 호남에서는 그 지긋지긋된 윤석열이 끝내기 위해서 투표율을 90%를 넘기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찍을 표들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특히 TK는 그 표를 하나 가져오잖아요. 그럼 두 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 찍을 걸 우리 가져오면 두 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그러니까 엊그저께 김문수로 단일화되고 나서 한길 리서치가 냈던 여론조사를 내가 어저께 들어가 봤어. 사이트를 들어가서 뒤져봤더니 160명이 더 많아 보수가. 그러니까 한 10% 차이로 따라 붙었다고 그걸 열심히 했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뉴스원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요건 전화 면접이에요. 여러분 다만 전화 면접보다는 자동응답이 실제 득표율에 가까울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는 55대 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54대 32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지역별 지지도 변화 중에 소위 말하면 저게 서울, 충청, 경기권이 이제 지금은 솔직히 아닌데 전통적으로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서울, 뭐 충청, 인천, 경기 다 졌어요. 경기 살짝 빼고 나면.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올랐습니다. 49에서 54로. 김문수는 32에서 26으로 떨어졌습니다. 충청권은요. 이재명 후보가 49에서 53으로 김문수는 31에서 34로.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살짝 오를 거예요. 예. 한덕수 지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갈 거니까. 인천 경기는 이재명 후보는 한 3%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김문수는 그대로 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나왔고 하나 더 보자면 단일화했을 때의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야.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인데 이 표를 볼 때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김문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실제로 이준석한테 간다 64, 다음에 이재명한테 간다 9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이준석이 있는 그림 있잖아요. 요거는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표가 어디로 가느냐의 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준석 표가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30%가 가버리더라. 실제로 지금 이준석이는 단일화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지금 거액의 돈을 날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 제가 예언합니다.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랑 지지율이 쫙 벌어지잖아요. 네. 저거 넘사벽이다 싶을 때는 사람들이 김문수보다 이준석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당인 국민의힘 후보하고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내는 이준석이 될 수도 있다. 선거운동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준석이 본전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준석이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끝까지 싸우다가 대선 완주하길 바라는 사람이라 전략적으로 저는 이준석을 요즘 비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의 그 공보 특보가 무조건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 써질 거라고 장담한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준석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들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이 함익병 네, 의사. 이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였죠. 예, 피부과 의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나 똑같은 놈들 아니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준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숨어 있는 인물이 전규재죠. 전규재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다음은 이준석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나중에 까도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선거전 초반에 초장에 김문수가 따라오는 걸 막아야 돼. 따라가기도 힘들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겼다고 자신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조금만 따라오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압도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처절하게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중도층의 60에서 6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요. 지금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그리고 이따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또 김문수 이야기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TK 출신인데 제메이가 남이가 이거 굉장히 초반 선거 전략으로 먹혔다. 네. 실제로 그 어제 보면 구미, 대구, 포항 물론 울산은 경북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훑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셨을 텐데 모른대요. 지난 대선과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디비졌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TK나 PK 쪽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론에서 띄워주고 자기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텅 빈 마음속에 누구라도 잡아야 되는데 괜찮아 보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딱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그 경상도 쪽에 아는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지난 3월 달에 경북에 산불 났잖아요. 네.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그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뭐 사는 돈이 되지 않나 해서 깎아야 된다라든가 뭐 파괴 미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광분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식의 기대를 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저 구호 여기요. 제메이가 남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이거 제메이가 남이가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사람 심리는 관성 투표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쵸. 거예요. 실제로 거기를 때려잡으면 끝나죠. 거기를 아니, 살살 녹이면 그러니까 그 견고한 그들의 어떤 벽 관성 네. 투표를 때려잡으면 굉장히 대선을 압승할 수 있다는 전략이 지금 그렇죠. 제메이가 남이가 이렇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TK를 가는 순간 그 보수의 땅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늘 정권을 잡은 TK 출신의 대통령들에게 칼부림 당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제메이가 오면 우리도 좀 알아봐주고 있지 않을 거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아요. 저 말 자체가 주는 실제로 위로가 수년 있습니다. 동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대구 경북이 이 재정 자립도가 제일 밑바닥이고 경제가 제일 안 좋아요. 해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일당 독재가 있었던 거죠. 네. 거기서 그건 이제 인식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고요. 실제로 지금 역대 대선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의 대구 경북 득표율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재명 지금 대구 경북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해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무려 13, 12 이렇게 받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18, 21 이 정도 받아서 대구 경북 따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1 뭐 이 정도를 받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21.6, 23.8이니까 그나마 많이 동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의 목표는 30% 정도 득표하는 거. 민심이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정치학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상당수 포기하고 이번 선거 전에 그리고 숨어있던 샤이민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다 나오면 30~40%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훌륭한 권 씨, 우리 권오을 이분께서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죠. 박정희 사당 가서 박정희한테 역 주니까 박정희 1년에 사당 이재명이라 했다. 사당이 아니고요. 생각. 뭐, 그게 그렇게 웃겨? 사당일 수도 있지. 근데 종교화니까 종교. 이게 있잖아요. 그 느낌은 사당 같은 느낌이죠. 아니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 있잖아. 여쭈었다잖아요. 사당 맞지? 아 그거? 김건희가 이렇게 망쳐놨어. 신탁을 들으러 간 거죠. 예. 웃음 코드가 다르네. 난 하나도 안 할 텐데.
상당히 이제 이런 정도 더군다나 지금 권오울 씨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쪽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하더라. 이재명 뿔 달린 사람 아니야. 그럼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상. 한번 사용. 신상 한번 써보셔.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어저께 이제 유세 장면들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저기 대구 동성로, 뭐 그다음에 구미역 뭐 이렇게 쭉 왔는데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평상시랑 아주 달랐다. 이게 지금 보수의 심장을 흔든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유세가 아니라 굉장히 민주당 계열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유세와 그 환호였다 이렇게. 네.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힘 후보가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네, 네. 사람이 모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 경호를 위해서는 일정 안 잊지 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후보가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역시 TK는 이재명 안 찍을 거야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글쎄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좋아하나? 나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정면 돌파였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논란이 안 됐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셰세의 이야기가. 근데 저쪽 사람들은 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재명 후보가 뭐 쎄쎄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막 돌리면서 이재명이 이제 중국 사대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당차게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릴만 했습니까? 예. 정면 돌파하는 거야. 사실 이렇다.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왜 중국이든 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한테도 세시 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들을까 봐. 알아들을까봐. 그렇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땡큐 하면은 외교고 그럼요. 중국이 셰시 하면은 그건 사대주의입니까? 말도 지금 안 다 되는 정면 소리지. 돌파하고 있어요. 숨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저 김혜경 여사 20 뭐 150만 원 나온 거 그 이야기 왜 안 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뭐 잊혀져 가는데 왜 하냐고 그래. 아니 정면 돌파 해야지. 괜찮아. 이걸 소위 말해서 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밈.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김혜경 여사가 150만 원 벌금 받았으니까 당선 무효라고. 그거 주진우가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주진우 그 법률비서관은 아마 고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야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를 JTBC가 분석해 준 건데요. 정권 연장론, 소위 말하면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 여기 확 줄더니 TK 여론 흐름에 눈에 띈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이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이야기예요. 정권 교체라가 43.6이야. 정권 연장이 49.2예요. 사실 저기만 부수면 돼요. 네. 그렇죠. 견고한 벽을 예. 부수면 된다고. 사람을 부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살살 녹였네. 예. 흐름도 한번 볼게요. 저렇게 좁혀지고 있다는 거지. 이야. 물론 실제로 선거를 들어가면 저렇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흐름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숨어있던 민주당 지지층은 다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3자 대결로 대구 경북만 한번 한정해서 보면 지금 그래요.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29.1, 30, 그러니까 또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33.6, 35.3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재명이가 남이가 우리 지역 출신이야. 나는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실 윤석열이는 충청도의 아들이라며. 이제 이재명 찍을 때 됐지. 근데 이제 여전히 저렇게 40% 넘게 나오는 저쪽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서 TK 지역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만큼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맨날 뭐 대구는 안 돼, 뭐 경북은 네.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계실 텐데 예. 이번 기회에 어깨 쫙 펴고 더 밭갈이 많이 하고 응원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댓글이 있어요. 호나가 얼었다.
아, 저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주 어디에서 15% 나왔다고 하니까 대구는 어쩌고저쩌고 거기 15% 찍은 사람들은 그렇죠. 뭐가 되느냐. 음. 이따가 그 TK의 어떤 분의 인터뷰가 이따 재미있는 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지금 그 방탄유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방탄유리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가 실제로 방탄유리는 해도 돼요. 네. 트럼프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대선 후보가 그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댓글창이 진짜로 올라오네. 푸나가 올랐다. 네, 감사합니다. 푸마도 올랐대요. 아 어쩌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 총도 안 쓰는 나라에서 방탄복을 입고 유리 경호까지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곽규택 의원은 또 본인이 직접 그 방탄조끼를 착장하고 와서는 이게 더우니까 벗으라고 네. 하는 어떤 그 막말을 그걸 전문용어로 주접이라고 하죠. 주접을 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대통령 선거에 이제 공당 후보가 되면은 경호처에서도 경호처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경호처에서 우리 경호해줄까? 그랬더니 김문수 쪽에 틀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 김문수 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안 해주는 경호처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누구를 보호할 거냐를 두고 왜 이렇게 머뭇거려요? 경호처는 윤희 시켰나요? 거야. 아니, 제가 그게 봤을 땐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더 의심이 짙은 거야. 음. 우리 일부러. 쪽 사람들은 김문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없어. 저쪽은 이재명 후보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실제로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경호 안 받아도 돼. 대신에 공평하게 이재명도 받지 마. 나 이런 느낌이 좀 쎄하게 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 추론이죠. 네. 예.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고요. 어쨌건 이재명 후보 경호 날이면 날마다 살얼음을 걷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아, 그러면은 초등학교 가는 것도 의무 교육인데 가고 싶은 애들만 가라고 하세요. 네. 예. 자, 어쨌든 김문수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어제 김문수는 서문시장인가 거기 갔었잖아요. 예. 거기 사람 많이 모여 있긴 한데 이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서문시장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둘이 보면 누가 더 나아 보이세요? 대부분 다 이재명이라고 할 거야. 누구 찍어야 돼요? 김문수?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죠.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문제가 많이 보이지만 저는 그 어제 첫날 그 유세 첫날에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그러니까 그 유니폼에 김문수 이름이 없었잖아요. 네. 첫 번째 날에. 그건 새벽이라도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그 구성원들 전체 다 작업하는 건 어렵지만 새벽이라도 동대문에 들고 가면은 10벌 정도는 금방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지. 글자 인쇄해 주는 건. 근데 그조차도 캠프 내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예. 여전히 캠프가 삐그덕삐그덕 한다는 예. 뜻이거든요. 그 얘기 이따 따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심각한 겁니다. 김문수 섹션도 해주세요. 네. 자, 지구님 감사드리고요. 개봉 돌림. 내 이럴 줄 알았다. 귀현이 하라는 재판 안 하고 떡판을 벌였구나. 야. 삽입부는 귀현이를 쳐버렸다. 에이, 그래 삽입분 네. 삽입 리스크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야. 자, 이인재님. 그렇다. 이준석의 삽입 리스크. 자, 이인재님. 강비정님 또랑또랑한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언능 나와서 더 좋게 들려주세요. 너는 나의 동지. 우리는 야, 너의 동지. 동지. 예. 자, 제이슨 킴님 쏘네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개봉 돌림. 이재명의 가장 큰 무기는 귀여움입니다. 큐티? 프리티? 귀여운 건 못 이깁니다. 침 못 뺐습니다. 노통이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자, 제이슨님 강스 화이팅 하셨습니다. 강스 이거 아는 분이세요? 강스요? 저희 집안 분인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